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 강의를 맡은 김윤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2016년 우리가 시험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입문 강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을 나름대로 큰 뜻을 품고 이렇게 하실 텐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라는 그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관련 분야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신 분들이 노후 대비로 또는 창업을 또는 어떤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전직을 위해서 아마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 부동산 분야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자격증이고 또 국가 공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은 분명히 비전이 많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론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2016년 부동산 세법 강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시험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간단히 오리엔테이션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뵙지만 어떤 부동산 세법이라는 과목 통해서 여러분들 꼭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차분차분 이렇게 잘 경청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부동산 세법은 여러분 상담 과정이나 여러 책자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일단 1차 과목입니까? 2차 과목입니까? 그렇죠. 2차 과목이죠. 2차 과목. 네, 2차 과목입니다. 그러면은 2차 과목에는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세법이 있죠. 부동산 세법.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법이 있는데 제가 왜 공시법, 세법을 얘기하냐면 다른 과목들은 우리가 이제 개별 과목으로서 개별적으로 40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요 공시법하고 세법은 좀 독특하게 하나의 과목으로 묶이면서 공시세법으로 묶이면서 여기서 24문제가 출제가 되고 세법이 1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 문항수가 가장 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적으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 공시법에는 이제 등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법이 있습니다. 등기와 지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등기법이 민법, 1차의 민법과 아주 연계성이 높다 보니까 이걸 좀 어려워하세요. 보통. 그래서 공시법이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올 때는 이 세법이 보완적인 역할을 충분히 감초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 공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공시법 점수를 보완하기 위한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면 또 가장 많이 활용을 해요. 중개 사무실에서 근보존으로 근무를 하시든 창업을 하든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꼭 이게 시험이니까 나는 여기에 맞춰서 해야겠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건 현장 가서도 써먹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측면 또 실생활에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에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세법은 그러면은 우리가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느냐.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제가 되고 있는 분야는 이겁니다. 우리 사실 세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지세법, 국제조세, 상속증여세법, 지방세법 굉장히 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부동산과 부동산 활동에 관련된 세금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세법이랍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세금 문제를 다루는 법이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부동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뭐 우리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땅, 토지라고 하죠. 땅. 그다음에 뭐 아파트, 뭐 토지를 내가 취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를 분양을 통해서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세금을 낼까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취득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취득세. 취득세. 근데 이 취득세에서는 우리 시험 문제가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6문제로 따지면은 비교적 출제 빈도수가 높은 그런 세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각종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어떤 부동산이든 다 내야 되는 세금이 취득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득세는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 출제가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2016년 대비 시험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홍길동 명의로 만약에 이제 이런 취득을 하면 등기부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줍니다. 우리 사람도 주민 등록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학교 가시면 학교 가서도 뭐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금 내죠. 이미 우리가 그런 등록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했다는 사실을 공적인 장부, 이걸 이제 공부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런 공적인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기록을 할 때 내는 세금이 바로 뭐냐면 등록 면허세라고 합니다. 등록 면허세라는 용어를 써요. 등록 면허세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 등록 면허세에서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취득세보다는 좀 문제 문항수가 좀 적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취득세가 어쨌든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건데요. 자,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첫 번째는 재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네, 재산세 들어보셨죠? 그럼 이 재산세에서는 2문제에서 역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많게는 3문제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신문지상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종합 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종합 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보다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재산세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 두실 분야가 보시면 취득세가 일단은 2문제, 3문제고요. 재산세가 2문제, 3문제니까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잘 활용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뭐 요즘 유행하는 뭐 소형 오피스텔을 내가 분양을 받습니다. 그러면 소형 오피스텔 분양을 받으면 그걸 뭐 임대를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뭐 우리 광고지라든가 플랜카드에 많이 걸려져 있는 건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도 분양을 받습니다. 근데 요즘 다들 보시면 그걸 분양을 받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보면은 이제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소형주택 임대사업. 자, 그러면은 그런 임대를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임대 행위가 일어나면 그 임대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소득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처분했을 때 내는 세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하냐면은 처분했을 때 세금이 취득과 보유했을 때 낸 세금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가보시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이겁니다. 이 땅을 팔았을 때, 이 건물을 팔았을 때, 아니면 이 아파트를 팔면은,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팔 때 내는 세금은 뭐라고 할까요? 이건 많이 들어본 용어일 텐데. 그렇죠. 양도소득세라고 하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에서는 시험 문제가 한 5문항에서 한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양도세는 5문항에서 한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제일 빈도수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양도세가 가장 많은 출제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추 뭐 여기서 되고, 그 다음에 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 세목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지방세라고 합니다. 지방세. 그러니까 지방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서 부과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세금을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이 세금을 우리는 국세라고 합니다. 국세. 그래서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는 어디다가 세금을 내는 걸까요?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죠.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는 시군구청에다가 갖다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는 이제 조세라고 합니다. 조세. 근데 이 지방세를 공부하든 국세를 공부하든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법학에서는 이제 총론에다 그런 걸 다 기재를 해 놓습니다. 우리 민법으로 따르면 민법 총칙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지방세나 국세를 조세를 하는데 이것은 조세에서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이론을 다루는 장이 조세총론입니다. 조세총론. 이 조세총론에서도 시험 문제가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추 뭐 2문제, 5문제, 6문제, 7문제, 10문제, 11문제, 16문제 정도 되겠죠? 자, 이 정도 출제 비중으로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출제 빈도수가 좀 높은 편에 해당되는 게 조세총론, 그 다음에 취득세, 재산세, 가장 많이 출제되는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이런 세목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입문 과정에서는 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것만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긴 마라톤을 달려가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해두시고 어느 정도 이제 이론 정리가 되셨을 때는 이제 집중적으로 중요 세목을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충 이제 출제 경향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 방법이라고 할까요? 자, 우리 공부의 왕도는 없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은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좋을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각 과목별로 교수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해주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첩 때는 이길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강을 선택하셔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직장을 다니시느라 또 사업을 하시나 학원에 나오시기 힘들고 나름대로 이제 시간 활용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은 예습과 복습을 같이 하면 제일 좋아요. 그게 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습도 하시고 복습도 하려면 너무나 시간적인 양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예습은 제가 힘들 거라 보고요. 일단 여러분들 동영상을 잘, 인강을 계획을 잘, 플랜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플랜을.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게 제일 좋냐면 여러분이 그냥 온라인 학원에 다닌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오프라인 학원처럼 똑같이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오늘이 만약에 세법이다. 그러면 오늘은 세법만 들으세요. 그 다음에 내일 민법 한다면 민법, 공법. 우리 그 시간표, 오프라인 학원에 나와 있는 시간표대로 그렇게 나름대로 계획표를 짜셔서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게 무슨 영화 보듯이 일주일 막 몰아서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영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계획표를 짜셔서 되도록이면 진도를 밀리지 않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강에 대한 플랜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돼요. 근데 하시다 보면 이제 이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좀 보다가 내일 봐야지 피곤하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획을 짜셔서 오늘은 민법, 내일은 학개론, 공법, 세법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탁 여러분들이 인강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강을 보신 다음에 인강을 보시고 그냥 인강을 보는 걸로만 끝나면 이게 안 됩니다.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복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이 6과목을 다 공부하시다 보면 다 하나같이 이제 어떤 말씀 하시냐면 이제 이해는 됐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까먹거든요. 들을 때는 이해를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일단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이를 잡수신 거예요.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는 뭐 젊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꾸 까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복습을 이제 해 주셔야지 그나마 기억에 좀 더 남습니다. 물론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복습을 한다는 건 어떤 거냐? 복습을 하려면 어떤 분들은 연구를 하세요. 연구. 우리 시험은 연구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A부터 Z까지 다 읽어보시려고 하더라고. 꼼꼼하게. 그러면 저희가 강의할 때 이 A부터 Z까지 다 강의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는 핵심만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거를 무슨 수로 다 끝냅니까? 이거 지문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언급하고 밑줄 치라고 하는 거 강조했던 거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이렇게 대충 보시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었지. 그렇죠? 근데 보시다 보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해 놓으세요. 그건. 굳이 처음부터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런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공부를 너무 무리하게 시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분은 막 계획표를 짜가지고 뭐 숨 쉴 시간도 없습니다. 계획표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금방 지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거의 1년 정도, 10개월 정도를 갖다 이상을 공부하실 텐데 지금부터 막 무리를 하시면은 몸에도 무리가 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내가 공부한다. 내가 어떤 상식적으로 공부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좀 보셔야지 좀 부담이 덜 되지. 처음부터 막 달리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운동도 처음에는 이렇게 좀 서서히 하다가 점점점 속도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구하지 마시고 복습을 하자. 간단하게라도. 그래서 복습을 뭐 자세히 읽어볼 시간이 없으면 대충 보시면서 이 규조 배우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지 이런 얘기가 있었지 간단하게 복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기초 요 이론 강의입니다만 요 입문 강좌가 저는 항상 뭐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강좌가 어떻게 보면 요 입문 요 기초 이론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기초 이론 강좌는 과목별로 꼭 듣고서 뭐 나중에 뭐 다른 강좌를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공부가 그렇습니다. 이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냥 건너뛰고 올라가 버리면은 대충 뭐 기출 문제 풀어보면 풀만하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가서 6개월, 7개월 되면 그분들은 더 점수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느린 것 같지만 이렇게 성을 쌓듯이 이런 식으로 쌓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거꾸로 쌓아요. 기초는 거의 생략하고 위에서부터 가려고 그래요. 성격 옆에가지고. 그러면 이거 뭐 금방 흔들리죠. 툭 밀면 그냥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돌무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용어. 그러면 기초 이론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용어. 법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용어예요. 용어 익히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용어 익히기. 그래서 용어를 우리가 빨리 익혀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 기초 이론 강의에서는 이 용어 익히기, 용어 길들이기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가 좀 이해가 되시면은 거의 공부의 한 반이 된 겁니다. 공부의 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여러분들 잘 익혀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타 뭐 나머지 이 내용들은 또 이제 우리 기본 이론 강의도 있고 또 심화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지금 나름대로 큰 어떤 뜻을 품고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너무 무리하게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제는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이 작심삼일이 되시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계획표를 잘 짜셔서 시간 계획에 따라. 다만 이 동영상 보는 거에 대한 플랜 요거를 밀리지 않고
이렇게 일단 봐주시는 게 좋죠. 봐주시는 것만 해도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좀 다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기본서가 나오면 또 기본서 가지고 또 처음부터 또 이걸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초 이론 강의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강의 진행은 우리가 어떻게 되면 조세 총론이라는 분야를 제일 먼저 할 거예요. 이거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두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과 관련된 세금을 세 번째, 그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말씀드렸죠. 부동산 세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할 때 발생하는 모든 지방세와 국세를 다 아울러서 다루는 단원이 바로 조세 총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세 총론을 제일 집중적으로 좀 말씀 많이 드릴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부동산 이제 세법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이제 그 과목의 흐름이 이제 이렇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기초 이론을 이제 합니다. 기초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심화 이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반복이 된다는 거죠. 반복.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이유는 반복이에요. 중요한 사항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강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론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이거 이론만 들었다고 문제가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연습을 하기 위한 문제풀이를 합니다. 문제풀이.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봅니다. 모의고사. 그럼 또 문제를 통해서 또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또 특강이 이제 있습니다. 취약점인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벌써 이것만 따라오셔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최소한 6번 이상의 강의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냥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듣다 보면은, 저 교수님 저 분야에서는 저런 농담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이 프로그램 과정을 충실하게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각자의 시간적인 사정이 틀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 여정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인내심도 많이 좀 필요하고요. 또 특히 체력적인 것도 많이 딸리세요. 체력. 그래서 이런, 처음에는, 뭐 내가 체력 좋은데 뭐 체력이 문제야. 계속 이제 보시다 보고 앉아있다 보면은 이제 막 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체력이 딸린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는 체력 보강을 하시면서 뭘 하셔야 돼요. 진짜. 네, 특히 이제 수험생분들이 체력이 금방 손이 됩니다. 계속 신경을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체력 보강은 어떻게 되는지는 뭐 여러분들 더 잘 하실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평일날에는 거의 아까 제가 뭐 복습 얘기했지만 말은 복습을 한다지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을 좀 잘 활용하셔서 주말 연휴를 잘 활용하셔서 이때 혹시 평일 때 놓쳤던 것들이 있으면 이때 보충을 꼭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1년간은 그냥 죽었다 복창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그냥 힘드니까 봤다 안 봤다 뭐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인내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1년 쭉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합격자 모임 때 꼭 여러분을 뭐 지금은 온라인에서만 밖에는 못 뵙지만 오프에서도 한번 같이 뵐 날을 꿈꾸면서 한번 저도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강의는 이제 다음 회차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세법은 이제 세금이잖아요. 세금. 세금에서 세금이라는 말을 쓰는데
보통 우리 실생활은 세금이란 말을 쓰죠, 세금. 그런데 이 세금하고 가장 유사한 표현을 이제 학술적인 용어는 조세라고 합니다. 조세. 그럼 조세는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다 그랬죠? 국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세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무서에서 담당하는 세금이다. 세무서에서 담당하는 세금이 국세다. 이렇게 했고, 지방세는 시군구청,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세금이 지방세다.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금들을 배우시는 건데, 그럼 세금은 여러분들, 당연히 여기는 이제 국가가 될 것이고, 여기는, 지방세는 지자체가 되겠죠? 네, 지자체. 근데 이 지자체는 크게 둘로 쪼개집니다. 우리가 광역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기초단체. 그러면 광역단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느냐? 이거는 특별시나 아니면 이제 광역시나 도, 네, 여기를 말하고, 기초단체는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구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특광도라든가 아니면 시군구가 주체가 돼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점이 좀 국세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언급했던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특광도에서 관리를 하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라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관리를 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어떤 세금이 더 세수가 많이 들어올까요? 취득세가 되겠죠. 이게 더 많이 들어오니까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겠지. 이게 많이 들어온다면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구청의 재원으로 주로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재산세가 굉장히 중요한 세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특광도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쉽게 말해서 안 좋아지면은 요 해당 요런 구청이라든가 서울시청, 그렇죠? 특광도 여기도 재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 도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니, 세금이 들어와야지 그 세수 가지고 뭘 예산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우리 민간 시장, 민간 경제 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부한 또는 국가나 지자체 정부한테도 많은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세금은 보통 우리가 이거는 국가나 이제 지자체가 이제 거둬들이고, 이걸 누가 내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갖다 내겠죠. 국민들이 갖다 냅니다. 국민들이. 근데 이제 우리 세법에서는 국민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납세자는 말을 써요. 납세자. 자, 드디어 이제 용어가 나오죠. 제가 용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납세자. 세금을 납부할 자를 우리는 납세자. 이런 납세자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런 납세자인 국민이 세금을 보통 내잖아요. 여러분들 내시지 않습니까?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납부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납세자가 국세라든가 아니면 이런 지방세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납부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소득세, 뭐 지금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소득세 같은 것도 신고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국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법인, 그렇죠? 법인세를 냅니다. 그것도 국세가 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관련된 세금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다 보니까 주로 지방세 쪽이 좀 많습니다. 지방세 쪽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납세자인 국민이 납부를 하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제 납부를 하죠. 정기적으로 납부를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세금이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건데, 제가 왜 용어가 중요하다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세금이란 말하고 국민이란 말은 우리가 늘 쓰는 말이지만, 조세란 말하고 납세자는 말은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아마 이 얘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로 제가 이제 바꿔 설명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아, 이게 그 용어구나. 그렇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도 여러분 처음 들으면 이게 한국말인데 이게 도대체 이런 말 처음 들어본다. 아마 민법이나 등기법이나 이런 거 공부하시다 보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다른 과목 들으실 때도 좀 멘붕이 올 수가 있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예. 근데 처음에는 그런데 자꾸 이제 듣다 보면 이 귀가 트이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익히는데 좀 주안점을 기초입문과정에서는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10년 부동산 세법을 어떤 세법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린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요 기초 입문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아까 조세 개념부터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처음 큰 마음 먹으셨으니까 그만 변치 마시고 저랑 꼭 같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다 오리엔테이션 써주시면